1873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과 민비가 집권한 후에 이제 조선은 그동안의 쇄국 정책을 버리고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됩니다. 그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1880년에 김홍집은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에 청나라 공사관의 서기관이었던 황준원은 김홍집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청나라는 조선이 청나라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황준원은 김홍집에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조선이 외세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외교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충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의 책략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잘 지내고 러시아를 배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친중, 결일, 연미가 그 정책의 골자였습니다. 김홍집은 이 책을 고종에게 가져다 주었고 고종은 이 세 나라와 잘 해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위정척사파는 극렬하게 반대했고 백성들 또한 대다수가 이에 동조했습니다. 1881년 고종은 지금의 외무부와 비슷한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청해 영선사, 일본의 신사유람단을 파견했습니다. 김윤집, 어윤중은 영선사로 청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모군란 때 민비를 죽기 직전에 대원군으로부터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종은 극비리에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위정 척사파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일본과 거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동인이 주선했고 이동인도 수행하려고 했으나 그는 떠나기 전에 행방불명이 되고 그 이후로는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육일주는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 일본에 남아서 게이오 의숙에 입학하여 새로운 문물을 배웠습니다. 급진 개화파와 후쿠자와 유기치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쿠자와는 일본 제1의 현자이고 일본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본 돈 10,000원권에 프린트된 그의 초상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게이오 의숙을 창설하여 일본 근대화에 이바지한 많은 인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사승보를 만들어 계몽 활동을 했습니다. 탈아시아라는 기치를 앞세워 일본의 유로파를 외쳤습니다. 김옥규는 1883년에 60명을 게이오 의숙에 유학하게 했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를 뒤에서 조종한 인물이었습니다. 권자에서 물러난 대원군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책략을 읽어본 유생들은 이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론 또한 위정척사파들 편이었습니다. 인기가 좋았던 대원군은 후궁의 아들 이재선을 앞세워 경기도 지방에 과거 시험 치려고 올라온 유생들을 이용하여 대신들과 민씨 일족을 제거하려는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재선 반역 사건이라고 합니다. 권불 10년이라 했던가. 대원군의 섭정은 10년 동안 계속되었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난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구식군대의 군란이라기보다는 대원군이 민비 세력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쿠데타였습니다. 구식군대가 시작했지만 많은 군중들이 합세했고 이 폭도들을 이끈 인물은 대원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목적인 정권을 일시적이나마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조정에 대한 원성은 크게 달했습니다. 1882년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일본과 통상을 연후부터 쌀이 일본으로 많이 송출되어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민씨 외척들의 매관 매직과 돈 들여 벼슬자리 얻으면 본전의 이익까지 챙기려고 백성들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민비의 잦은 무당굿과 밤늦은 잔치는 궁중 예산을 탕진했으니 무슨 돈으로 백성을 돌보았겠습니까? 대원군은 섭정 때 구식군대를 잘 정비했고 그들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그런 대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구식군대 5군영을 2군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일본의 힘을 빌려서 장살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자는 대원군의 군대이고 후자는 민비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세청장쯤 돼 보이는 민겸호는 구식군대에 지급될 쌀을 몽땅 자폭해버립니다. 무려 1년 동안 구식군대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쌀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무게를 늘리려고 물과 모래를 부어 쌀이 썩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군인들은 폭도로 변하여 민겸호 집에 방화하고 무의영 대장 이겸호 집을 습격하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대원군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들을 이용한 쿠데타를 주도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까지 합류하여 대원군은 막강한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과 백성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대원군 형 이최웅을 살해하면서 창덕궁을 함락시킵니다. 궁궐로 피신해 있던 민겸호와 김보현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랑군은 민비를 살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찾았으나 민비는 무사히 궁을 빠져나갑니다. 구식군대 병졸들은 대원군 집권을 요구했고 고종은 이를 받아들여 전권이 다시 대원군에게 넘어갑니다. 궁을 빠져나간 민비는 충주 장후원 목사 민응식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민비를 놓친 대원군은 행방불명으로 간주하고 시체가 없는 민비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백성들은 대원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는 물가구 해결을 위해서 시전상인 1000명을 처형했습니다. 1866년 천주교 신도 8000명 처형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냉혈한 대원군의 무자비한 행위였습니다. 충주에 숨어있던 민비는 친척을 통해서 청해 영선사로 가있는 김윤식, 어윤중과 접촉하여 청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이홍장과 접촉할 수 있었고 청과 김윤식은 대원군을 납치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이홍장은 많은 영토와 자기들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이 서양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여 조선을 확실하게 자기들 영향권에 잡고 있으려고 조선의 회군대장 오장경이 지휘하는 3000명의 병력을 한양에 보냈습니다. 이때 김윤식도 같이 귀국했습니다. 오장경은 고종을 예방한 후 운현궁으로 대원군을 방문하면서 대원군을 자기 막사로 초대합니다.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막사로 대원군이 들어서자마자 체포돼 버립니다. 그리고 텐진으로 유폐되어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33일 동안의 권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다시 정권을 잡았으나 이제는 전륜발이 정권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장수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권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 장정이라는 일종의 행정명령을 내려 청나라 상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조선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 상인들에 대한 피해와 청군의 보호를 받은 그들의 조선인에 대한 행패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오장경은 아마도 그 화교의 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주둔한 청나라 군대는 용산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은 청의 조공국에서 이제 근대식의 말하자면 식민지 지배로 전환하는 계기가 이모군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